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인류정보학과 석사과정 안민호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논문은 NEJM의 2021년 3월에 실린 논문이고, A Pragmatic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Gestational Diabetes Screen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제스테이셔널 다이아베티스라는 임신성 당뇨의 스크리닝의 두 가지 방법을 Pragmatic Randomized Clinical Trial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상적인 내용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Pragmatic Clinical Trial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임신에서 가장 커먼한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사산과 그리고 주상기 죽음의 리스크를 올립니다. 또한 GDM의 합병증으로 피탈 오버그로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스 트라우마나 C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GDM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임신의 24에서 48주 정도에 추천이 되고 GDM을 치료하는 것이 그 산모와 사나이 아웃컴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방법에는 투스텝과 원스텝 스크리닝이 있는데요. 원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75g 경부 당부한 검사가 실시가 되고 첫 번째 한 번만 이제 비짓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전에 공복이어야 된다는 단점과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특징으로는 좀 더 마일드한 고혈당을 이제 GDM으로 진단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스텝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1시간 글루코스 챌린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지 못 대부분이 여기서 통과를 하지 않고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일정 기준치를 넘게 되면 3시간 경부 당부화 검사를 위해서 다시 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약 20% 정도 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원 스텝과 투 스텝 어프로치에 대한 비교를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서의 이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이언티픽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 스텝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ADA에 의해서 좀 서포트가 되고 또 투 스텝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부인과 학회에서 서포트가 되고 있는데 두 학회 모두 이제 에디셔널 에비던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이제 원스텝 스크리닝은 투스텝보다 좀 더 많은 GDM 다이어그노시스를 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GDM 다이어그노시스가 많아지는 GDM 다이어그노시스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 좀 더 버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치료하는 코스트에 비해서 어느 효과가 과연 큰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그 산모의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좀 심해지면 산모와 그리고 주상기 아웃컴이 안 좋아진다는 이런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일드한 케이스의 GDM을 아이덴티파이하고 트리팅하는 게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했던 거는 이제 랜더마이즈드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RCT에서 사용되는 그런 스트릭트한 크라이테리아를 통해 환자를 인클루드하고 리크루트하는 게 아니라 루틴하게 이제 클리니컬 세팅에서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아웃컴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연구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 연구를 통해서 예시를 보자면 35,000명의 여성들이고 당뇨가 없었던 여성들이 첫 번째 산전진찰을 왔을 때 랜더미제이션이 되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유산을 하면 익스클루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익스클루전을 통해서 약 23,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추려졌고 그 이후로 약 12,000명 정도 그리고 다른 그룹에 12,000명 이렇게 해서 원 스텝과 투 스텝에 12,000명 정도가 이제 알로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보면은
두 스크리닝 방법 간에 결국에는 뭐 마터널 에이지나 BMI 그리고 다른 이런 그 캐릭터리스틱스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렐러티브 리스크를 보았는데 제스테이셔널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이 투 스텝에 비해서 8.5 대 16.5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GDM 같은 경우는 원 스텝에서 더 많이 진단이 되는데 이것은 unadjusted나 adjusted 했을 때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GDM의 컴플리케이션인 large for gestation age infant나 아니면 gestational hypertension, preeclampsia, 뭐 primary CSEC 같은 경우에는 두 스크리닝 방법 모두 결국에는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플랜드 세컨더리와 세이프티 아웃컴들을 보았는데 이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매크로소미아나 아니면 다른 네오네탈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 뭐 잔디스 이러한 세컨더리 아웃컴 그리고 뭐 스틸버스나 네오네탈 데스 같은 컴포지트 아웃컴 그리고 나머지 세이프티 아웃컴들에서도 전부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원 스텝 스크린인과 투 스텝 스크린 자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었고 그 공복 상태에서 되어지는 원 스텝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디어런스가 낮았는데 이런 어디어런스 낮은 것을 고정하고 한 이후에도 두 공간의 차이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원스텝 그룹에서 로얼 어디히어런스가 보였지만 결국에는 IPTW 같은 것을 지금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좀 더 보정을 했음에도 보정을 함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리미테이션을 보충하려 했고 또 두 병원 간에서 이제 약간의 다른 트레시홀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자세히 보면 나와 있지만 흑인과 그리고 미국계 인도 여성들이 이제 트라이얼 샘플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 아무래도 프래그마틱 디자인의 한계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클리니션들이 랜더마이제이션을 한 후에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문의 임상적인 의의보다도 이 논문이 사용한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저희 워크숍의 주제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프래그마틱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브리데이 클리니컬 세팅, 그러니까 루틴한 클리니컬 세팅에서 그 인터벤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되는 건데 결국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인터벤션이 우리 리얼 라이프에서 워킹을 하는가 이것을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래그마틱 폼의 리서치들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1990년부터 이제 프래그마틱 폼으로 RCT 라벨이 된 것을 이제 봤을 때 쭉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제가 구글 스컬러에 그냥 프래그마틱 트라이얼로 서치를 해봤을 때 2000년대부터 이제 만 건이었던 것이 2015년, 16년을 지나면서 이제 한 3만에서 3만 5천 건 사이 정도를 검색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프래그마틱 폼의 리서치가 꽤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6년에는 이제 The Changing Face of Clinical Trial이라고 이제 프래그마틱 트라이얼에 대한 리뷰 논문이 이제 NEJM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고 있는 거라고 좀 추론해 볼 수 있었고 또 이런 PCT, 그러니까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RCT가 굉장히 느리고 비싸기 때문이고 또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환자를 선택하고 아주 아이디얼 컨디션에서 테라피가 딜리버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클리닉으로 들고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 연구보다도 그 이펙티브네스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배경에서 이런 그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CT라는 것은 RC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과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이피커시와 이펙티브네스를 보는 것이 다르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크라이테리아를 쓰는 반면에 PCT는 브로드하게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고 굉장히 컨트롤된
익스퍼런트 세팅이 아니라 노멀 프랙티스 세팅에서 진행하고 딜리버리 또한 좀 더 플렉시블 하면서 굉장히 그 브로드 셋의 루틴 프랙티스에서 쓰이는 아웃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샘플 사이즈도 좀 클 수 있고 프랙티스에 좀 더 관련돼 있는 그런 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팔로워 피리어드 또한 계속 루틴 프랙티스를 하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이 프래그마틱 리서치 피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인데요. 결국은 이 EHR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코스트 이펙티브한 리크루트를 도와주고 데이터 컬렉션 하는 것과 아니면 팔로업 모니터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EHR을 활용하는 게 PCT에서 중요한 만큼 또 PCT가 다양한 기관의 EHR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야지 굉장히 어플리커블하고 또 제너럴라이저블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얻을 수 있는 바는 이 논문에서 나온 그 케이저 퍼먼트라는 HMO인데요. 이 HMO 내에 속한 두 하스피털에서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것은 약간 인터널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간에는 조금 더 커먼한 데이터 모델을 쉐어하고 있다고 저는 추측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료를 이제 뭐 커먼 데이터 모델을 어떤 파트너십 내에서 변환하고 통합할 수 있다면 어, 방금 나온 논문과 같은 굉장히 수준 높은 에비던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빨리 제너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면은 저희가 좀 더 어떤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를 찾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